가까운 사람이 심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ADHD, 공황장애, 내 가족, 친구, 연인처럼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장애들과 유사한 심리적, 행동적 증상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 정신, 신경 발달, 성격과 관련된 문제들은 서로 겹치는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현실을 지각하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을 심리 행동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망상, 환청, 환각 등 현실을 지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정신증적 증상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양식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심각한 성격적 문제의 케이스도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울증, 불안장애, ADHD, 강박장애 등 심리적 문제나 그와 유사한 행동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기력, 예민함, 집착, 심한 감정 기복, 게으름, 무심함, 약속을 어기는 것,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단지 공격적이라거나 게으르다거나 무관심하다거나 남에게 너무 의존적인 것 같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귀찮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씻고 밥 먹고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또 불안장애 계열의 어떤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의외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지만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사소한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또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나 눈빛에 어떤 자기만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인관계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상의 아이, 현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수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현수는 평소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엄마랑 자주 다툽니다.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한참 보고 있지를 않나, 숙제를 한다고 교과서를 늘어놓더니 또 갑자기 자료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소설책을 꺼내옵니다. 그러다가는 무슨 생각이 났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러면서 가위와 색연필 같은 것들을 잔뜩 꺼내놓고는 결국 정리를 하지 않아서 엄마에게 자주 혼납니다. 엄마는 이런 현수가 그냥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숙제를 제 시간에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꾸짖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현수는 ADH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DHD를 가진 현수는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 주의가 쉽게 분산이 되고 하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주의가 잘 유지되지 않아서 쉽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으로 주의가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 감각도 좀 왜곡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고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수의 어머니는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ADHD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게으르거나 반항적인 아이로 봤다면 이제는 도움과 훈련이 필요한 아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제 공황장애를 가진 미연 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연 씨는 언젠가부터 연인과의 약속을 자주 미루고 또 연인의 부모님과 만나기로 한 중요한 자리도 취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데이트에 나가더라도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초조해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친한 친구가 곁에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하다면서 억지로 친구를 데이트 장소에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해진 미연 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그 연인이 왜 그런지 물어보더라도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다그치는 듯한 연인의 태도를 서운하게 느끼고 화를 냈습니다. 미연 씨의 연인은 이렇게 달라진 미연 씨의 모습에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황장애는 반복적으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하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증상의 주된 특징입니다. 미친 듯이 심장이 뛰거나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이 생겨서 낯선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예전에 즐기던 활동들도 피하게 됩니다. 만약 미연 씨의 연인이 미연 씨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과는 다르게 전개되겠죠? 이렇게 가깝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어떤 태도, 생각, 행동에 있어서 좀 일상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관찰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를 관찰하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대처하는 행동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과 많이 다르고 그런 대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 종합심리검사를 제안하세요. 종합심리검사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가벼운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과 치료법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생각, 기분,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에 대해서 배우세요.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 행동적 장애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고의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대부분은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제대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싶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 자신도 돌보세요. 아끼고 소중해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는 당신의 감정과 일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의 일상이 그 사람으로부터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심리적, 행동적 문제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공감과 연민, 유대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강조했듯이 당신의 일상을 유지하고 당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캐치하려면 심리장애의 어떤 핵심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핵심 증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령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